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원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을 보면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용어들의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인지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로원TV에서는 위 제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 처분은 종전 영상에서도 한번 살펴본 대로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올리지 않겠다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서 검찰이 공소 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그 해당 사건에 한해서 피의자를 한번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유죄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뤄주는 것으로 법원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이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이점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에서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고유예인데요. 다른 용어들과 달리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와 같이 그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 법원에서 정한 기간을 아무 사고 없이 도과하게 되면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없애주는 것으로 유죄 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즉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시기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기소유예는 법원으로 가기 전, 즉 검찰에서 피의자에게 해주는 은혜적 처분이고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해주는 은혜적 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과 유무의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면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기소 자체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가 남지 않고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정한 일정 기간만 사고 없이 보내게 된다면 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역시 전과가 남지 않지만 집행유예는 선고 자체는 이루어졌지만 그 교도소 수감과 같은 집행만을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게 됩니다. 즉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전과가 되지 않지만 집행유예는 전과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리고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내리는 은혜적 조치로서 선고유예가 집행유예에 비해서 다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선고유예는 일반적으로는 약식 기소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라든지 생계형 범죄로서 그 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 기소가 되자 전과가 남는 것을 우려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그간 어떠한 범행 전력도 없었다는 점을 변소해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안이 있었고 또 다른 사례로는 1심에서 벌금형으로 3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항소를 진행해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어떠한 범행 전력도 없었다는 점과 피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 내역들 그리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남을 경우 피고인의 생업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는 점을 변소해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선고유예는 매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선고유예를 받을 수만 있다면 전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형사 절차에서 존재하는 유예제도에 대해서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도표 하나로 정리가 될 텐데요. 무엇보다 이런 유예제도들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도들이라는 점에서 형사소송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자료를 만들어서든 최대한의 유리한 양형 자료를 현출하셔서 유예제도의 혜택을 보시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원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